자, 8.2절의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8.2절을 하기 전에 앞절 8.2절에서 마지막 문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잘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1절에 예제 8.19의 4번 문제인데 다시 이걸 먼저 좀 풀어보고 그리고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0임을 보이죠. x는 실수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조임 정리를 쓸 건데, 자,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n 팩분의 x n 제곱은 우리가 지금 n 팩토리얼분의 절대값 x n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n 팩토리얼분의 우리가 절대값 x n 제곱의 전체 마이너스 취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x가 실수라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우리가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x가 실수로 고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의 절대값이 m보다 작은, 그쵸? 이러한 자연수 m을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절대값 x보다 적당하게 큰 어떤 자연수 m을 하나 택하자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보일 것은 요놈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놈도 우리가 뭐더라? 0으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값이 수렴함을 보일 건데, 일단 n 팩분의 절대값 x의 n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이 놈은 우리가 1, 이 n팩이니까 쭉 가서 n까지 곱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x의 m제곱이가 되는데, 자, 나중에 어차피 극한을 취하기 때문에 이 n은 엄청나게 큰 m이 되겠죠. 따라서 적당한 m을 택했을 때 이 m이 n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m이 있고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1부터 n 사이에 m과 m 플러스 1 있다고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은 당연히 m의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은 당연히 m보다는 크죠. 나머지 m 플러스 2, 그 다음에 쭉 가서 n도 m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를 좀 분리시키면 m 팩토리얼 분의 절대값 x의 m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 n 플러스 1보다 작은 m을 택하고 n보다 작은 m을 택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분수는 커지겠죠. 여기에 m을 가지고 오는데 전체 n개에서 m개만큼 뺀 나머지만큼을 m으로 바꿨으니까 m-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m 팩토리얼 분의 m의 m제곱, 자, 분의 절대값 x의 m제곱, 자, 마이너스 지수니까 위로 올려버리면 m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 봅시다. 얘가 m 팩토리얼 분의, 그쵸? 지금 지수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쵸? 우리 반대로 뺐어요. n이 더 많은 거였으니까, 그쵸? n-m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지수도 반대로 됐어요. 여기가 m이 되고 요놈이 n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지금 문자가 잘못됐어요. 다 n이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n제곱 있는 애들만 따로 모아놓도록 하죠. 그럼 n팩분의 m의 m제곱, 그 다음에 n분의 절대값 x의 전체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죠. 그쵸? 근데 m은 어차피 어떤 자연수 m을 택했으니까 m 팩토리얼 분의 m의 n제곱은 상수가 될 거고요. 이놈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의 절대값은 m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 m을 선택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절대값 x의 우리가 n제곱은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하죠. 따라서 여기에 적당하게 상수를 곱한 거죠. 어떤 상수? m 팩토리얼 분의 m의 m제곱, 그 다음에 n분의 절대값 x의 전체 n제곱. 얘가 0으로 가니까 상수배를 해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즉 여기서 지금 뭘 보였냐면 지금 0보다는 크고 나왔고요.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x의 절대값 n제곱이 누구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m 팩토리얼 분의 m의 m제곱, 그 다음에 n분의 x의 절대값의 전체 n제곱,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얘가 0으로 수렴했고 얘는 이미 어차피 극한을 채웠죠. 0이니까 우리가 결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x의 절대값의 n제곱이 0이더라는 거죠. 조임 정리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다시 이 부분의 극한이 0으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의 n 팩분의 x의 절대값의 n제곱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x의 n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절대값 x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0으로 수렴을 했죠. 그래서 전체 극한값을 0으로 수렴했고요. 마이너스를 붙여도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결론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x n제곱이 0이더라 라는 겁니다. 즉 얘도 조인 정의를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얘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8.2절 시작을 하면,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 하나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AN이라는 우리가 수열이 하나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A1, A2 쭉 가겠죠. AN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한 급수 또는 그냥 간단하게 급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급수가 지금 수렴을 하느냐라는 건데,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뭘 볼 거냐면 SN, 즉 부분합이죠. A1부터 A2, AN까지 얘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말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그마 an, 즉 n을 뭐 1부터 뭐 n까지 다 딱 정확하게 한다면 당연히 써줘야 되겠지만 무한대까지 간다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생략해서 그냥 시그마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보는데 이 급수의 수렴 얘기를 부분합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수열 SN, 즉 SN을 N가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SN들도 우리가 하나의 수열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SN에 대한 수열이 어디 S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 그쵸? 즉 다시 말하면 SN의 극한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극한값을 우리는 이 급수 AN에 우리가 합, 이렇게 말하겠죠. 즉 급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SN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그마 AN도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8.2의 1을 다시 보면, 자,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마이너스 1부터 n 플러스 1제곱인데 얘는 n이 1이면 2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엔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1, 다시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S의 1은 1이고요. 그쵸? S의 2는 0이고요. S의 3은 또 1이고요. S의 4는 0이고요. 이렇게 가요. 그쵸? 즉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SN은 n이 홀수이면, 그쵸? 1의 값이 나오고요. n이 짝수이면 우리가 0의 값이 나와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랬을 때 SN은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진동하는 거죠. 즉 진동도 우리는 발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급수는 우리가 지금 발산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놈이 지금 AN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SN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근데 AN을 먼저 간단히 해보면, 자, 부분분수 분해를 통하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간단히 하면 얘는 어차피 1이고 n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AN이. 따라서 SN은 뭐가 되냐면, 자, 1일 때, 그쵸? 1일 때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일 때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n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합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을 찾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n은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상수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따라서 2분의 1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놈의 급수의 합은 뭐가 되더라?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 글씨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기하급수. 기하급수라는 얘기는 우리는 등비급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즉 기하급수, 등비급수 같은 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등비수열의 급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항부터 무한대가 항까지니까 AR의 제곱해서 AR의 n-1 제곱 그 다음에 계속 가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이 등비급수의 부분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그쵸? 따라서 또 한 가지 있죠. 얘는 지금 r이 1이 아닌 경우에요. 그쵸? 근데 r이 1이면 뭐가 되죠? 계속 a만 나오니까 a를 n번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합의 이 급수, 즉 기하급수의 우리가 수렴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분합의 극한을 쳐야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더라 라고 한다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우리가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뭐만 남아요? 1-r분의 a로 우리가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이 플러스 쪽보다 플러스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얘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전체 값도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즉 다시 말하면 발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가 뭐가 남았냐면 우리가 r의 절대값이 우리가 지금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보는데 따로 보도록 하죠. 자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는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름을 구하면 얘는 뭐가 되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이게 되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 a는 어차피 상수일 테니까 무한대로 가겠더라 라는 거죠. 물론 얘도 a의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발산을 하고요.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따로 빼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놈을 구하면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지금 1과 0이 반복되니까 이놈의 값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발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모든 경우 아래의 모든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수렴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금 요 경우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아래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하고 그때 수렴값은 1-r분의 a가 되더라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하급수,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그다음에 수렴값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는 자, 첫 번째 예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1제곱의 2의 n제곱인데 여기서 an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2의 n제곱의 2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2가 하나 붙을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2의 2분의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첫 항이 자 n이 1이면 그쵸? n이 1이면 2에 2가 되니까 2가 돼요. 그쵸? 그리고 공비는 당연히 2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자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지금 근데 지금 공비가 2분의 2는 얘가 2는 약 2.7 정도 된 거거든요. 그쵸? 따라서 1보다는 작고요. 당연히 양수니까 마이너스보다는 커요. 따라서 위 급수는 수렴을 하고요. 그쵸? 수렴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1-r 그쵸? 2분의 2 값 분의 a 요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 분의 뭐 2배의 2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에 n-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an이라고 둔다고 한다면 첫 항은 당연히 n이 1일 때니까 0이 되니까 1이 돼요. 그쵸? 공비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루트 5가 2. 얼마가 되거든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 얼마니까 전체는 1보다 큰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비가 우리의 기하급수의 수렴 조건에 들어오지 않죠. 따라서 위 급수는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뭐하더라? 발산하더라 라는 거죠. 자, 뭐 수나 소수인데 노트를 보시면 잘 설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x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x n제곱은 1-x분의 x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 보여주자라는 건데 얘는 당연히 공비가 그렇죠. 여기서 an을 우리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a의 원은 x가 되고요. 그렇죠? 첫 항이 x이고요. 공비는 다시 x가 되는 거죠. 근데 x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r은 x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즉 공비가 우리가 기하급수의 수렴 조건에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x n제곱은 1 마이너스 공비 x분의 첫항 x 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화급수인데요. 그 조화급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즉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은 어떤 수열도 아니에요.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개차수열이나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수열도 다 아니죠. 근데 얘네들의 역수를 생각하면 역수가 뭐가 되냐면 1, 2, 3, 4가 되거든요. 얘가 등차수열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수열의 역수가 어떤 등차 뭐 이런 것들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원래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조화 급수가 우리가 뭐하더라 발산함을 보이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볼 거예요. 부분합을 이용할 거예요. 부분합. 그래서 S1은 당연히 1이죠. S2를 보지, S2도 보죠. S2는 지금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3를 보는 게 아니라 S4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인데 자, 요 놈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얘가 지금 3분의 1과 4분의 1 더하면 12분의 우리 얼마죠? 4 더하기 3이니까 12분의 7이에요. 따라서 12분의 6보다 크죠.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요 두 놈을 더한 것은 2분의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얘를 2분의 1로 바꿔주면 앞에 S4가 더 크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는 우리가 S의 8을 보도록 하죠. 8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앞에서처럼 이놈은 1, 2분의 1 얘가 2분의 1보다 더 크니까 2분의 1 또 뒤에 거 4개도 더한 게 또 2분의 1보다 커요. 다 더해버리면 통분해서 하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 2, 4, 8, 즉 2의 거듭적으로 가는 거죠. 2의 거듭적으로 갈 때마다 2분의 1이 하나씩 늘어나죠. 즉 우리가 S의 2의 n제곱을 본다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해서 2분의 1보다 커요. 근데 여기에 2분의 1 개수가 지금 n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계속 n이 커질 때마다 점점 2분의 1이 더해지니까 계속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의 n제곱이
발산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위의 급수도 그쵸?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도 우리는 발산하더라 라는 거 잘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an도 0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리로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 정리가 이 정리의 대우 명제인데 대우 관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an을 보는데 an이 여기서 0으로 간다는 거 보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얘가 수렴을 한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an은 즉 n항 부분합을 이용할 거예요. sn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를 합을 빼면 an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가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할 거죠. 왜? 이 값이 시그마 an이니까요. 그쵸?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한 번 늦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얘는 똑같이 s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조사하면 자, 위에서 지금 an은 s에 n-sn-1 이렇게 썼는데 각각 수렴을 하니까 우리는 극한을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 값이 다 어디로? s로 수렴을 하니까 결국은 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을 좀 보봤고요. 자, 얘 대우 명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발산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발산 판정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나 붙였어요. 발산 판정법. 즉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반드시 발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앞에 거에 대우 명제니까 당연히 증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예, 발산 판정법 잘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 자,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판단하자라는 건데 일단 an을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리미트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2n 플러스 1분의 n이죠. 얘는 당연히 2분의 1이에요. 0이 아니죠. 따라서 발산을 했어요. 그렇죠? 0이 아니니까 우리가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an은 뭐하더라? 발산하더라 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그렇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자, 얘를 똑같이 an으로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n분의 1인데 자, n분의 1 맞으면 n이 0이고 주니까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0으로 가니까 얘는 코사인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럼 얘인데 코사인 0은 1이에요. 따라서 얘도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그마 코사인의 n분의 1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하더라? 발산하더라 라는 거죠. 똑같이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발산하는 애들은 우리가 an의 극한값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리미트 an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그러면 시그마 an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0이 아니면 수렴을 안 하지만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0일 때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립 8.31은 두 급수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적당한 k 그쵸? 보다 큰 자연수 l에 대해서 al과 bl이 같으면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a1이 an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지금 a1, a2, a3, a4 쭉 가고요. bn도 b1, b2, b3, b4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 앞에 몇 개 유한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적당하게 뒤에서부터는 계속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모든 n에 대하여 an과 bn이 같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랬을 때 시그마 a1과 시그마 bn은 동시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한다. 즉 우리가 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그마 an이 수렴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앞에 유한계는 좀 다르지만 그 뒤에 거는 다 같은 bn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조사를 하지 말고 an의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단해서 얘의 수렴 발산을 또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거겠죠. 증명은 자 시그마 an의 우리가 부분합 그쵸? 얘를 우리가 sn 그다음에 시그마 bn의 우리가 부분합 우리가 얘를 tn
이렇게 하면 적당하게 n이 k보다, 그쵸? 지금 어떤 k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우리가 sn-tn 이놈은, 그러니까 k까지는 다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같으니까 결국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 빼면 어차피 k보다 큰 애들은 다 같으니까 사라지고 우리가 뭐만 sk-tk, 즉 k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k번째 항까지 더한 것만 빼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는 다 같으니까 빼면 다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가 유한계니까, 그쵸? 유한계니까 적당하게 계산하면 얘는 당연히 상수값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조사할 건데, 얘가 수렴을 하면 당연히 시그마 a는 수렴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볼 거예요. 이 sn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tn 플러스 우리가 sn 마이너스 tn 이렇게. 여기 안에서 얘를 먼저 계산하면 결국 sn이랑 똑같고요. 근데 sn 마이너스 tn은 위에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더하기 sk 마이너스 tk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수예요. 따라서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sn이 만약에 수렴을 하면, 그쵸? 얘는 어차피 하나 어떤 일반 상수값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tn이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t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수를 더한 것도 어차피 수렴을 하기 때문에 sn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수렴값은 요 값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수렴값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sn과 tn이 각각 동시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하는 조건을 뽑아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수렴값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제를 좀 보면, 자, 요런 수열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요 비슷한 수열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bn을 우리가 2, 3분의 1, 그 다음에 3, 4분의 1, 그 다음에 4, 5분의 1, 그쵸? 이렇게 가는 수열,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가는 급수를 봤어요. 얘는 우리 앞에서 예제에서 수렴한다는 거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그마 a는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일 때지만 우리 약간 좀 변형시켜서 여기다 0을 하나 집어넣죠. 그리고 3, 4분의 1, 4, 5분의 1 이렇게, 그쵸? 계속 가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뭐 여기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이 앞에 첫 번째까지는 다르지만 뒤에는 다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bn이 우리가 앞에서 수렴한 걸 보였기 때문에 그 수렴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 an도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리와 그다음에 앞에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도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급수가 둘 다 모두 다 수렴하는 급수예요. 그쵸? 수렴하는 급수이며 임의의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시그마 알파 an 플러스 베타 bn도 우리는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각각 시그마가 쪼개지더라 라는 거죠. 뭐 얘도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수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부분합을 먼저 구하면 요거의 부분합을 구하는 거죠. n까지, 그쵸? k라고 놓는 게 좋겠네요. k의 1부터 n까지 알파의 ak 플러스 베타의 bk 이놈의 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유한기까지 합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파가 밖으로 빠지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리고 시그마는 또 분리가 되니까 b의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다 쪼개지겠죠. 근데 어차피 극한을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아까 우리가 다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요놈의 SN을 했을 때 얘네도 수렴, 이따 극한을 취해도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따 극한을 취해도 또 수렴을 하고요. 그쵸? 따라서 이 극한이 이렇게 각각 수렴을 하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pk. 그쵸? 따라서 우리가 얘가 어떤 수렴값이 있고 얘도 수렴값이 있으니까 그 수렴값에 알파를 곱한 거, 베타를 곱한 걸 한다. 베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한 값으로 우리가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고, 예제 하나만 더 보면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뭐 하자? 각각 구하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바로 풀어볼까요? 얘가 뭐 4배니까 4배 마이너스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배의 n의 n 플러스 1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되죠? 2 n제곱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자 얘네는 우리 뭐 기하급수죠. 첫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 기하급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자 얘는 자,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부분합을 구하면 여기서 그쵸? 부분분수, 얘를 부분분수 분해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가 부분합을 구하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4 마이너스 2배의 극한체면 얘가 0으로 가고 1. 따라서 4 빼기 2는 2 이렇게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봤습니다.